올해로 100일 주년을 맞은 이파 2025에서는요, 이 TV, 로봇 청소기 등 생활 가전뿐만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또 모빌리티, 뷰티 디바이스, 미래 생활 기술까지 아우르는 큰 무대가 될 전망인데요. 이파 2025를 통해서 본 미래의 우리 생활 기술 어떤 모습일까요? 오철 상명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각으로 오늘입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게 되는 이파 2025인데 우리가 보통 세계 3대 IT 가전 전시회 하면 미국의 CES, 라스베이거스죠. 그다음에 스페인의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그리고 이제 독일의 이파가 있습니다. 네. 이파에 대한 소개를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해주시고, 그리고 이파 2025 올해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원래 제일 유명한 것은 미국의 CES죠. 네, 이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 가전 박람회입니다. 올해가 101회를 맡고 있고요. 그 유명한 건 1930년에 아인슈타인이 라디오로 생중계하는 연설을 함으로써 아주 유명한 제품입니다. 예. 역대 최대로 기업들이 참여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00개 업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관전 포인트들도 있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통상적으로 가전업체들이 참여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AI 반도체 설계, 제조업체들도 참여해서 다양한 볼거리 그리고 다양한 이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보면 엔비디아, AMD, 가전회사 아니잖아 하겠지만 이번엔 다 참가를 합니다. 당연히 우리 삼성전자, LG전자를 필두로 국내 기업만 한 100여 개 곳이 이제 그럴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도 많이 참가를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또 한중의 대결, 여기에서 관전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올해 이파 2025의 주제를 보니까 Imagine the Future, 미래를 상상하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최근 2, 3년간에 계속 나온 키워드, 바로 AI, 인공지능일 텐데, 자, 이파 2025의 요번에 핵심이 또 작년과는 어떤 점이 좀 달라졌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 세 가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AI 업체들이 다 모여 있다는 거죠. 작년 이파만 해도 반도체 업체들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근데 2024년에 폐막을 하면서 당시 이파 회장이 내년도에는 반도체 업체들이 참여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요. 공언대로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업체 그리고 저지업체들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모든 가전의 베이스들이 AI가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반도체 업체들이 참여를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휴머노이드겠죠. 원래 휴머노이드는 중국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사실은 중국을 추격하는 업체가 독일이고요. 이번 마침 이파가 독일 중심의 가전업체인 것을 감안하면은 독일 그다음에 중국의 휴머노이드 업체의 발전상 요것들을 비교해 보는 것도 대단히 재밌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LED 산업인데요. 통상적으로 한국은 기본적으로 TV 점유율로 따지면은 삼성전자가 1위고요. 그다음에 LG전자가 전 세계 TV 시장을 거의 점유한다고 할 수 있는데 후발업체의 추격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네. TCL이라든가 하이센스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또 신제품을 가지고서 공략을 했고 이 네 업체들 다시 말하면 한중간의 TV 대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가 재밌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가전이지만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도 합류한 그런 행사가 됐다. 두 번째 키워드로 휴머노이드를 잡아주셨는데 이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로봇 네. 쪽이다. 네. 예, 로봇이라는 키워드. 세 번째가 LED를 말씀하신 거는 이제 TV 전쟁 쪽으로 맞습니다. 설명을 해주신 거죠. 네네. 자, 이렇게 이제 3가지 포인트를 또 짚어주셨었고, 특히 또 하나가 이파는 독일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 유럽 쪽의 느낌적인 느낌, 이제 트렌드들을 많이 반영한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친환경도 포기하고 태양광 풍력을 싫어하긴 하지만 유럽은 또 마이웨이로 자신의 길들을 가고 있거든요. 네. 당연히 뭐 가전에도 친환경적인 이 에코 모멘텀이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뭐 에너지 효율 이런 것도 좀 유럽 가전에서는 많이 좀 특징적인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런 좀 유럽풍의 이런 트렌드들 좀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유럽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유럽의 전력난이 사실은 조금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원래 전쟁으로 이게 많이 촉발이 됐는데요. 독일 현재 그 전력이 보통 킬로와트 H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킬로와트 C로 표시를 하는데 네. 그 대개 한 500원 정도 그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딱 감이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한국과 비교하면 한 3.3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워낙 전력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 친환경을 과거에는 이게 트렌드다라고 기업들이 접근을 했다면 이번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전력을 아끼는 게 굉장히 절실하죠. 예, 그래서 그 이 높은 에너지 효율의 여러 가전 제품들이 총출동하는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재밌는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또 에코적인 특징도 있죠. 친환경적인. 네, 그래서 그 말씀드린 대로 이런 친환경적인 특징인데 LG전자, 삼성전자 모두 다 그 여러 가전 제품들을 그 유럽에서 원하는 친환경 이쪽으로 트렌드를 맞춰서 뭐 TV도 마찬가지고 세탁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인덕션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통상 유럽 같은 경우는 에너지 등급을 우리는 이제 숫자로 표시를 하는데요. A부터 이렇게 G까지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뭐 워낙 우리 기업들 이쪽에 기술 개발도 많이 했고 이번에 그 굉장히 이 유럽 시장의 어필도 아마 하는 것 같은데 네. A 이상의 에너지 효율을 그 자랑하는 다시 말하면 A뿐만 아니고 A 플러스, A2 플러스 이런 제품들을 이번에 이파에 대거 진출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그 대단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도 이런 가전 등급을 매기게 되는데 유럽은 이게 되게 엄격합니다. 그래서 저 교수님도 이야기를 주셨지만은 에너지 라벨링 제도를 아주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A가 좋겠죠. 그리고 A 맞습니다. 플러스 A2 풀인데요. 이번에 내용 좀 들어가 보면 삼성전자가 인덕션에서 지금 A2 플러스 등급을 구현을 해서 이번에 선보인다고 합니다. A2 플러스면 이게 얼마나 효율이 좋은 건가요? 그 가장 최고 등급인 A보다도 훨씬 더 좋은 거죠. 네. 네, 아마 그런 일종의 마케팅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더 아주 큰 느낌으로 네. 다가갈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일 전체 전력값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특히 독일 하면은 경제 규모가 EU 전체에서 제일 큽니다. 뭐 최대 소비 시장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에너지 효율 또 친환경 디자인이라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를 봤고요. 국가별 대결로는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입니다. 이 두 나라가 어디서 붙느냐? 한 곳은 TV, 또 한 곳은 로봇 청소기인데 TV 쪽은 좀 우리가 우월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로봇 쪽, 이 로봇 청소기는 또 중국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 이 각각의 먼저 우리나라 기업들 좀 보도록 할까요? 어떤 제품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사회자님 정말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 가전하면 두 가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첫 번째가 TV인데 TV는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느 정도 우위를 현재는 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국 기업들이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뭐 TCL 정도는 한국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네. 한국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아주 맹렬하게 LG를 따라잡고 있는데 큰 가게 같은 데는 많이 들여놨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워낙 싸죠. 네, 싸서. 예, 워낙 네. 쌉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이제 수성하는 입장인 LG랑 삼성도 그 고성능 그리고 훨씬 더 그 선명도가 있다. 그리고 주변에 이 모니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AI로 조정한다. 이것들을 내세워서 프리미엄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고 예. 뭐 TCL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하이센스가 4위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맹렬하게 추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하이얼도 TV들을 출시하고 있다는 게 그 가전 포인트고 또 하나는 사회자님 잘 네. 지적하신 대로 로봇 쪽인데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장을 많이 뺏겼습니다. 원래 이제 두 개를 비교하자면 TV는 워낙 고가고요.
또 로봇은 초창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값으로 출시를 하다 보니까 그 뭐 가전 대회사죠. LG나 삼성 같은 데서 조금은 좀 등한시하는 바람에 사실 시장을 지금 현재는 중국 업체한테 거의 잠식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중국 업체들이 이미 프리미엄 시장까지도 이렇게 가격도 올리고 성능도 개선하고 이런 이 두 가지가 이번 그 이파에서 이 격돌이 되는 이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삼성전자 또 LG전자 또 몇 가지 제품들 표로 준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마이크로 RGB TV 이걸로 한번 좀 승부를 내볼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LG전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물인터넷 IoT를 연결을 해서 미래 스마트홈에 또 청사진도 함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브제 스테이션 같은 로봇 청소기를 이번에 공개한다라고 하고 있어서 삼성전자, LG전자의 부수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가 이번에 삼성전자가 아마 행사장 중에서 최대 규모일 것 같습니다. 거의 1,800평, 2,000평 가까운 공간을 하나 이제 빼놔서 AI 홈을 선보인다. 자, 이 AI 홈은 뭡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좀 구현이 될까요? 네, 그 모든 것을 다 AI로 조정을 하고 작동할 수 있다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다시피 그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글로벌 기업이고 브랜드 이미지로 따지면 전 세계 5위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위상에 맞게 이번 이파에서도 사회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 규모로 그 부스를 마련해서 네. 그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승부수를 이렇게 내고 있다고 하고요. 그 기본적인 어떤 기존에 있었던 스마트폰 그리고 가전 그리고 반도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가전까지 엮는 토탈적인 그 보안까지 넣는 이런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그 부스에서 구현하는 이렇게 함으로써 토탈적인 어떤 이 기반을 가진 회사다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삼성전자 AI 홈에 좀 가보면 다양한 또 전시존의 체험도 준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수면 데이터 분석도 AI를 통해서 해주게 되고요. 우리 이제 먹는 식사도 다 집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식습관, 데이터 취향에 맞는 레시피까지도 함께 이제 재현을 해주면서 그야말로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온 AI 그것을 구현하는 또 그런 행사장도 준비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중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도 가전, 특히 또 값싼 이 가격 경쟁력으로 많이들 이제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 중국도 자체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 기업을 자랑하고 있어요. 네. 네. 그 미중 패권 경쟁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이제 관세 전쟁을 벌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앞으로 진출하기가 과거보다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건 뭐 재판되기도 하고 중국 기업도 마찬가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파가 열리는 김에 그 유럽 시장을 본격적으로 그리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차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들이 이파에 진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저희가 표를 또 준비했는데 좀 몇 가지 볼까요? 여기 제품들 좀 보면 특히 로봇 청소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보락. 요즘 신혼부부들이 결과적으로 로보락도 많이 좀 사용한다고 하는 또 에코백스, 드리미, 모바, 나르알 같은 경우. 자, 우리 삼성전자, LG전자랑 지금 맞서는 경쟁 브랜드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또 중국의 로봇 청소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어필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이제 로봇 쪽 특히 로보락으로 대변되는 로봇 청소기에서 상당히 강점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네. 어디에서 이유를 찾아야 될까요? 그 우리 기업들이 조금은 등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TV 말씀하셨듯이 상대적으로 로봇 청소기라는 게 저가에서부터 출발했는데 기본적으로 뭐 저희 국내 제품을 쓰다가 그 뭐 중국이 가성비는 사실 전 세계 최고죠. 그래서 이제 로봇락이라는 회사가 그 등장을 했고 네. 아무래도 초창기 저가 모델을 다 장악을 했고요. 뭐 지금 따지고 보면은 중국 업체들이 전 세계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봇 이 청소기는 미국에도 그 아이로봇이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뭐 원래 1위였다가 미국 시장에서조차도 5위로 밀려가는 이런 사실은 수모를 겪고 있는데 그 뭐 국내적으로 여러 제품 개발에 관한 비판도 사실 있었었어요. 네. 뭐 소비자의 니즈에 이렇게 좀 따라가지 못하지 않았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아마 그 결집부심하고 삼성이나 LG도 그 여기에 신경을 써서 이번에 제품들을 많이 출시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고요. 그 기본적으로 이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저가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로봇 청소기가 굉장히 뭐 비싼 건 200만 원까지 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대로 이제 시장이 진입을 하니까 이제는 충분히 그 삼성이나 LG 같은 우리의 대기업들도 그 시장을 공략할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이 배틀이 심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로봇 청소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좀 더 키워보죠. 차이나 테크 포비아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차이나 테크, 중국의 IT 기술이 워낙 빨리 발전을 하면서 기존의 강자들에게 일종의 공포, 포비아를 준다라는 건데, 자, 중국이 이 정도로 이 차이나 테크 포비아를 줄 만큼 존재감을 과시하는 뭐 그런 원동력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정부의 지원인가요? 뭔가요? 이 굉장히 그 큰 담론인 것 같은데요. 뭐 사실 1, 2분 내에 요약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고 뭐 여기에 관한 굉장히 재미있는 책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중국과 혁신이라는 책도 그 국민대 은정학 교수라는 분이 썼는데 무려 뭐 350페이지나 되는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사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혁신 체제라는 데서 비롯하는데 그 혁신 체제를 중국이 단기간에 미국을 모방해서 굉장히 빠르게 구축을 했고 이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일부 대단한 많은 산업에서 우리가 중국한테 뒤처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저희도 사실은 뭐 정부, 산업계 그리고 기업들이 이 머리를 맞대고 중국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저런 혁신 체계를 구축했는지 이것들을 연구해서 오히려 벤치마킹을 벤치마킹하고 약점을 파악해서 이거를 빨리 캐치업할 수 있는 이런 사실은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 IFA 2025의 핵심 키워드도 이게 가전 전시회에도 불구하고 AI가 화두입니다. 이제 AI가 생활 속에 들어와서 가전 AI 가전인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교수님, 우리 AI의 3대 강국, 현재 정부의 목표가 다시 한번 새삼 중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결국 돌아 AI의 뭐 기술력 향상이고 AI 3대 강국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도 필요할까요? 그 AI는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적인 사실 화두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동안에 AI 산업이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 성장기에서 헤지모니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실용정부가 이번에 AI 3대 강국을 표방했는데 언뜻 듣기로는 정말 우리가 3대 강국 맞나 했는데 사실은 기본적인 역량과 그다음에 데이터가 모이는 어떤 메커니즘이라든가 이걸 고려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AI 3대 강국에 진입할 수 있는 역량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혁신 체제를 기업면 그리고 산업 그리고 정부가 잘 이거를 갖춰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AI에 대해서는 아마 뭐 긴 담론으로 이렇게 그 얘기를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오철 상명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